정부의 항공 수요 조사 계획이 내년 7월까지로 돼 있어 너무 늦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공항 추진이 또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늘면서 공항 검역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학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실크로드의 출발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그 추진 배경과 의미를 알아봅니다. 허가도 없이 돼지불고기를 가공해 스파게티 체인점에 납품한 일당과 이 고기를 가맹점에 공급한 체인점 대표가 검거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북권 신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항공 수요 조사를 내년 7월까지 하겠다. 며칠 전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신공항 건립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항공 수요 조사 시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수요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인데 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늦은 느낌이 들고 과연 이 정부, 박근혜 정부 하에 과연 신공항 건설에 첫 사고를 뜰 수 있을지 신비의심스럽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정말 서둘러야 된다. 선거 공약 용도로 활용하고 신공항 착공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없다 하더라도 내년 중반기에 가서야 신공항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공항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공항 규모와 입지를 결정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려 아무리 빨라도 박근혜 정부 후반기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수도권 중심론자들과 수도권 언론들의 집요한 공세에 직면해 이명박 정권 때처럼 신공항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중앙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신공항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류의 어떤 정책적인 좀 결단을 내려주신다면은 아마 시민들이 훨씬 더 희망을 가지고. 부산과는 달리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구 경북은 민간단체인 남북권 신공항 추진위가 외롭게 동분서주하고 있어 너무 힘에 붙여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늘고 있어 대구에서도 공항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중국 여행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한 학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항공기가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검역소 직원들이 바빠졌습니다. 열감지 모니터를 통해 체온이 36.8도를 넘는 승객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또 고열과 기침,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 여부에 대한 설문지도 받고 있습니다.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인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 이중 발열 감시와 그리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철저히 진구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모든 국제선이 중국을 오가는 노선이어서 검역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대구와 장자재, 즉 장각의 사이를 오가는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데요. 중국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수학여행을 계획 중인 학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이제 수학여행 가는데 부모님이 AI 그거 때문에 이제 먹는 거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당장 취소가 어려워 일단 떠나기로 한 학교가 있지만 학부모 항의가 잇따라 장소 변경 여부를 고민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중국 수학여행을 계획한 대구 지역 학교는 5개 학교로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때아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입주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서도 산업과 평안, 그리고 웅피 케이스가 160억 원을 개성공단에 투자했는데 생산 차질은 물론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주부터 원료와 부자재를 공급하지 못해서 생산 물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 엑스코는 지난 5일 폐막한 제10회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서 30억 달러의 상담 실적과 계약 예상액 14억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9개 나라에서 24개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3만 5천 명의 국내외 산업 전문가들이 찾았습니다. 내년 행사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기로 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2차 전지 분야를 보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기로 했습니다. 무허가로 식품을 가공한 식당 업주와 이를 납품받아 가맹점에 유통시킨 유명 파스타 가맹 본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칠성시장의 한 식당. 업주 57살 배모 씨 등은 이곳에서 만든 돼지불고기를 진공포장해서 한 식품업체에 납품했습니다. 1kg에 4,000원에 구입한 돼지고기를 양념 처리 등 가공을 해서 14,000원에 한 유명 파스타 가맹본부에 납품했는데 문제는 무허가였습니다. 장사니까 그러면 고구 달라고 하면은 우리 이것도 손님들한테 있잖아. 고구가 나가는 거거든. 고기를 납품받은 가맹본부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것처럼 포장한 뒤 대구를 비롯한 40여 곳의 가맹점에 파스타 원료로 제공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위생적인 불량식품인데 저희가 의식하지 않고 어디 우리가 제조 안 한 거를 우리가 제조한 것을 5일간 동안 그게 삭제를 되고.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억 5천만 원 상당의 제품이 유통됐지만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없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대구에서만 부정 불량식품이 20건 적발돼 26명이 입건되는 등 경찰이 각 경찰서별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단속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 경주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 문화방송은 이와 관련해 연속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그 의미를 중국 현지에서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나라 시대까지 장안으로 불렸던 중국의 시안. 1000년 넘게 중국의 수도로서 세계의 중심이자 실크로드의 거점 구시를 했던 곳입니다. 국내와 중국 주요 도시를 거쳐 4천여 킬로미터의 실크로드 옛길을 밟아온 탐험대원들이 옛 당나라 관리들의 환대를 받으며 중국 시안성으로 힘차게 입성합니다. 중국 측은 공연단의 환영식과 입성을 허락하는 통관증 수여로 동쪽에서 온 탐험대를 반갑게 맞이해 탐험대원들은 긴 여정의 피로감도 잊었습니다. 이 탐험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탐험하는 이 의의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일어나자고 다짐을 했거든요.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신라인들의 흔적을 찾는 역사 재조명과 함께 실크로드 거점 국가와의 협정으로 문화 교류와 경제 통상의 초석을 마련해 새로운 실크로드의 지평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문화 또 문명 국가임을 세계에 확인받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그런 엄청난 문화 기획 길입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也能推动我们双方在经济发展上的互补性的合作。当然，我们两省道的合作，特别是这次金宽容之士到这儿来，也会推动中国与韩国的交流与合作。 탐험대는 오는 7월 중국 시안을 출발해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터키에 이르는 14,000km의 2차 대장정에 오릅니다. 신라 문화를 재조명하고 경상북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실크로드 대장정이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결과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학교 급식실 실무자와 사서, 행정실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대책위원회가 공동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대구시 교육청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민사소송까지 4차례의 소송과 조정에서 모두 지고 나서야 교섭에 나섰다며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200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 고용,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했습니다. 경북대 하민석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의실에서 협의회장 이임식을 갖고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함 총장은 제18대 대교협 회장에 취임해 외국총장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대교협의 독립공간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마련했습니다. 후임 회장에는 전북대 서거석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네,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황사까지 겹쳐 걱정입니다. 이번 달부터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희뿌연 황사먼지가 하늘을 가득 덮었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는 필수. 봄과 함께 황사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황사는 주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중국 고비 사막 등지에서 얼었던 땅이 녹아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모래먼지가 상승기류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는 전국 평균 2일간, 경북 북부 지역에는 3월 10일 한 차례 400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옅은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낮 사이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고를 따라 옅은 황사가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겠습니다. 4월은 연중 황사가 가장 많은 시기로 4월 말까지 한두 차례 더 황사. 특히 황사는 중국을 거치면서 중금속의 미세먼지와 세균이 달라붙어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단속을 잘하거나 커튼을 쳐놓거나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빛이 못할 경우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황사 마스크나 그다음에 안경에 선글라스 쓰거나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먼지를 접촉하는 부위를 피하는 게 좋고요. 또한 황사먼지는 작물이 숨쉬는 기공을 막아 광합성 작용에 장애를 주고 비닐하우스에 쌓여 체각률을 떨어뜨리는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에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황사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일선 학교와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휴업이나 단축 수업 등의 조치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황사 예방 마스크 활용법이나 손 씻기, 습도 유지, 수분 섭취 등 황사 대비 건강수칙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 교육청과 교육기부협약식을 갖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기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원하는 분야는 영화와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고 방송시설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은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포항 야구장에서 펼쳐진 2013 고교야구 주말리그 대구고와 상원고의 맞대결에서 상원고등학교 이수민 선수가 10회까지 26개의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지능고 정영일 선수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23개를 뛰어넘는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에서는 상원고등학교가 대구고에 2대1로 승리를 거두어 상원고는 4승, 대구고는 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지산동 한 철물 판매점에서 전기 합선 때문으로 보이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6시쯤에는 달성군 가창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에 따르면 최근 잦은 비로 포항 지역 58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96.7%로 평년보다 10% 가까이 높고 경주가 92.9, 영덕 울진도 94.9%로 매우 높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용수만으로도 모내기를 할 정도로 충분해 올해 농사는 물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법인 택시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점검과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등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